이재용 회장님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한번 글을 써봤어요. 편지를. 보내지는 못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각 기업들마다 사회복지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부금을 좀 받아서 삼성전자 하청업체들, 삼성전자 정직원들은 당연히 월급이 많으니까 국세금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인데 하청으로 내려가면 1차 밴드, 2차 밴드 내려갔을 때 월급이 작아서 결혼 원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을 결혼을 좀 시켜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기부하는 금액을 우리가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받으면 그 비용으로 거기에 있는 신랑들을 결혼을 해주면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생기는 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회식하면 그 다음날 술 먹고 회사 안 가버리고 이런 신랑들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면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고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성실하게 이렇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결혼을 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기업들은 장애인이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소외된 부분들한테는 기부금도 많이 내고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혼자 사는 신랑들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야 나라가 바뀌는데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결혼은 그냥 결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7, 8페이지 정도를 적었던 것 같아요.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국제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었는데 그 내용을 7, 8페이지니까 설명하면 1시간 넘게 걸리겠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여성과 남성이 사회에서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들이 남아돌고 결혼을 못 하고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게 되면 외롭잖아요. 외롭고 또 가끔씩 여자 생각도 나고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러다가 요즘 해외여행이 또 좋아지니까 해외여행계를 만들어가지고 4명이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은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핀에 가면 성인 하숙집이라고 있어요. 성인 하숙집은 거기 가면 그 하숙집 주인이 그 아가씨들을 한 10명 데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한국에 있는 총각들한테 아가씨들을 소개시켜줘. 그러면 그 하룻밤 자는데 100불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인 하숙집 사장하고 아가씨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성행을 해요. 옛날에는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가서 하숙집이 많았는데 그 하숙집들이 그렇게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 고객들은 한국의 총각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모여가지고 월급 타면 노래방 가서 놀고 또 농촌 총각들은 추수하고 수미하면 그 돈 들고 도시로 와서 다방 아가씨들 빚 갚아주고 또 동거하고 이렇게 계속 피폐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은 사람으로 치면 세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세포가 있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또 그 아래서 활동하는 경제활동들이 지금 혼자 사는 신랑들이 월급을 타면 노래방 가서 쓰고 아가씨한테 쓰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이런 쪽에 다 쓰잖아요. 물론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가정을 가지게 되면 어쨌든 애기들 위해서 보험도 넣고 적금도 넣고 또 돈이 양지로 논단 말이죠. 그러다면 은행에도 돈이 쌓이면 사회 전체가 밝아지듯이 이렇게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한 10년 전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고 각 지자체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사라졌거든요. 왜? 여성가족부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왜?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결혼을 막아야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생각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눈이 하늘, 우주에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총각들이 와서 지금 다 우리한테 결혼하러 오잖아요. 불과 10년 전에는 농촌 총각, 어촌 총각 했는데 지금은 30%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30% 와요. 옛날에는 공무원이면 다 안정적이라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공무원 월급 가지고는 결혼 생활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왜? 그 사회의 문제도 있어요. 집값이 비싸고, 교육비도 비싸고, 여자만의 탓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이런 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결국에 도시도 그렇고, 도시도 점점 노령화되잖아요. 왜냐면 젊은 인물들이 없어지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안 낳잖아요, 전부 다. 안 낳으니까 노인들만 점점 사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라오스 신부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 보면 평균 2명은 낳아요. 많이 낳으면 돼요. 이번에도 제가 라오스 가면서 제가 10년 전에 결혼시킨 신부가 같이 비행기를 탄 거예요. 아기 4명을 낳았어. 아기 4명을 데리고 전가쪽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평균 2명을 낳으면 우리 한국 지금 결혼한 커플이 출산율이 0.7 정도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커플 3명이 라오스 한 커플하고 똑같아요. 출산율이. 그러면 출산을 많이 장려해야 되잖아. 그 결혼을. 근데 정부에서 장려하나요? 뭐 아기를 낳으면 뭐 해준다는데 낳을 수 있는 무슨 동기부여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남자 혼자서 아기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 그 교도소에 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을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편지를 적었는데 내가 참아 보내시는 보냈는데 지금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NGO를 만들어서 봉사단체를 만들면 각 기업마다 이걸 한번 다 보내볼까 싶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만큼 그 기업의 하청업체에다가 추천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고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 해가지고 혼자서 사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총각들한테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정말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돈에 비영리 단체니까 수당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실비로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 중에 뭐 100명 결혼하면 100명이 다 잘 사진 않겠죠. 뭐 1, 20% 잘못되는 경우는 있어도.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한 4, 5년 정도 지나서 내가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 나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내가 만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꼭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가정에서 아기를 낳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제일 먼저는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의 흐름이 얼마나 양지로 올라옵니까? 그죠? 두 번째는 아기 낳으면 지금 학교가 폐교가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것도 아기가 점점 늘어나면 폐교가 안 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도 줄어들고 공무원도 지금 다 시골에 군도 합치고 하잖아요? 인구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교육에도 도움이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국방,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가야 되는데 아기를 낳아야 뭐 남자를 낳으면 군대 갈 거 아니에요? 군대 갈 사람들 쫌쫌 줄어드는데 아기를 낳으면 또 군대 갈 인원들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뭐 하겠어요? 직장을 구하잖아요. 그럼 노동. 지금 우리 노동력이 없어서 외국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잖아요. 자, 노동에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노동을 하면 뭐예요? 납세. 세금 내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간접세를 내잖아요. 먹고 쓰고 하는 게 세금이 있고 일을 하면 또 노동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이 사람으로 통해서 이게 커져가느냐 줄어드느냐가 결정이 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출산율인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200조를 투자했니 어쩔 아무 뭐 효과가 없잖아요. 200조를 만약에 우리 다문화 신랑들 결혼을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 결혼을 정부가 무슨 뭐 청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부서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이 국제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작용도 많아요.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해보고 또 시도도 해보고 또 안 되면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보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우리가 의논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없애야 될 제도 중에 하나가 5년 제한이잖아요. 국제결혼해갖고 결혼비자를 받은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결혼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와서 신랑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신부가 도망가 버리고 돈 벌려고 한국 와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의사가 없어요. 돈 벌려고 왔어요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그래 많잖아요, 지금. 자, 그렇게 하면 신랑이 또 돈 들여서 변호사 들여갖고 또 무효소송해야 돼요. 무효소송이 뭐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그렇게 결혼하면서 돈 쓰고 이혼 소송하면서 돈 벌고 또 소송에서 이기면 뭐예요? 또 결혼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제도들을 좀 없애줘야 되고 두 번째는 피해본 신랑을 지켜줘야 된다 생각해요. 국제결혼 해가지고 신부가 내 잘못 없이 피해를 보면 나는 그 신부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사기죄라고 성립될지 안 될지 몰라도 결혼을 할 의사도 없으면서 한국 오기 위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 형사고발해서 불법 처리하다가 공항에 나가다가 잡혀가지고 그거 돈 안 갚으면 못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신부들이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처벌됐더라. 내가 돈 버는 거 불법 처리하고 돈 버는 거 이거 배상 다 해줘야 되겠더라. 이걸 알게 되면 그런 신부들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들어오고 진짜 할 사람들만 들어올 거고
그러고 와서도 그렇게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뭐 여성의 인권이 어쩌니 하고 또 뭐다 해야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올바르게 가야 되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게 정치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성의 투표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법을 못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남자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있고 남성가족부가 있으면 그걸 가만 놔뒀겠어요? 맞잖아요. 남성가족부가 있었으면 남자들이 지금도 피해보고 몇천만 원씩 날려가면서 호적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 상처받고 시간 버리고 이렇게 5년 지나면 나이가 40대 총각이 결혼하고 잘못되면 50대가 돼버려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여성을 보호한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성을 보호하는 법을 왜 안 만드냐는 거지.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만들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한번 의논해야 되지 않겠나. 남성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잘못하지 않았던 우리 남성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나라에서 국가로서 뭔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국정은 하나가 이걸 나서서 안 해요. 왜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여자들한테 표를 못 받으니까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이득하고 상관없이 돈하고 상관없이 남자들 위해서 뭔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당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이제는 국제결혼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다문화 여성을 배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보세요. 농촌에 일손이 없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잘 만들었잖아요.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5개월 동안 하는데 외국인 신부들 사촌까지는 초청을 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사촌 친척들 초청해서 돈도 벌고 우리 농촌도 일자리도 해소하고 이런 제도들이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에 시험 치고 들어올 때 우리 누나나 우리 여동생이 한국에 시집 왔어. 그러면 가점을 주든지 그래서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여기 누나가 살고 있으면 더 안정적이잖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가점은 우리나라의 시집 온 여성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도와줄 거는 또 도와주고 또 잘못된 거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줘서 그런 신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나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신랑들 자체들도 내가 국제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신부들도 진짜 결혼할 신부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와서 신부들이 신랑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조금 더 결혼이 안정되고 건전하게 흘러가는데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정보회사들도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인생이 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정부도 정말 되는 법을 만들고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고 또 뭐 한국어 수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국어 수업 해가지고 시험치가 떨어지면 또 시험 또 공부 또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인구가 모질해갖고 출산율을 막 하면서 들어오는 문턱은 이만큼 이렇게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차라리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한국어 수업을 듣고 나면 뭐 외국인 등록증을 준다든지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부분들이 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겠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의 목적이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목적이 있겠죠. 여기서는 여기 나름대로 턱을 만들고 저기서는 저기 나름대로 턱을 만들고 그런 헛턱들을 만들어서 신부들이 한국에 오기에 엄청 어렵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돈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랑들이 여유있고 막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어렵게 번 돈을 그런 데 다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처갓집을 도와줬든지 한국에 와서 집을 좀 좋은 걸 얻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비용을 계속 나가게 만들어 놓고 결혼해라 하면서 이게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제결혼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형사고발 당하고 뭐 엄청나게 잘못한 업체들도 많아요. 근데 여성가족부에서는 뭐 진짜 강 건너 불 붙듯이 하잖아요. 정말 무허가 업체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무허가 업체들은 안 잡아요. 그냥 허가난 업체들만 내리 와서 점검하고 조치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무허가 업체들 고발해도 형사들이
그거 뭐 가점이 없어서 그런지 뭐 그거 조사해봐야 자기한테 점수가 없어서 그런지 경찰들이 조사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고업체들이 겁이 안 나니까 계속 사기를 치고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 이건 국제유란의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방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가정이 정말 제대로 지켜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시작부터 좋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못 오게 제도적으로도 만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처벌도 하고 또 신랑도 잘못했을 때는 또 책임지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결혼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도망가면 결혼업자가 100% 책임지고 다시 결혼시켜주라 하면 결혼업자도 도망 안 갈 여자를 눈을 씻고 안 찾아다니겠어요? 근데 우리 결혼중개업부의 표준약관이 어떻게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면 계약이 종료돼버려요. 책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결혼업자는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도망가면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서 6개월 안에 도망가면 결혼업자가 돈 안 받고 결혼시켜주라 이래 보면 결혼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신부를 얼마나 좋은 신부를 찾아러 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신랑은 안 할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법도 강하게 만들면 실질적인 법이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도 잘 안 생길 거고 또 생긴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를 다시 우리가 AS를 해주면 피해를 덜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신랑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괜히 이상한 신랑 결혼시켰다가 내가 두 분 결혼시켜야 될 판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면 되는데 의논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뭐 물론 여성가족부에 던져놨고 여성가족부가 지금 언제까지 지금 유지될지 모르니까 노력도 안 하고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의논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